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김백약입니다. 오늘은 살인 세력과 정치 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과 똑같이 한 끝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한 끝 교재 16쪽입니다. 살인 세력과 정치 변화 보도록 할게요. 살인의 등장입니다. 자, 살인과 대립되는 게 훈구라는 게 있어요. 이 훈구가 뭐냐? 이거 먼저 보도록 할게요. 훈구의 권력 독점입니다. 세조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도왔던 공신들이 훈구인데, 이 훈구가 고위 관직을 차지하고요, 국가로부터 토지와 노비를 받습니다. 또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권력을 모조리 다 독점을 해요. 누가? 훈구 세력이 다시 세조의 왕위가 오르는 걸 도왔던 이 세력을 훈구라고 합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번에 살인이라는 게 나와요. 살인의 정계 진주입니다. 자, 그럼 살인은 뭘까요?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고 지방에서 학문 연구에 힘쓴 사대부의 제자들, 그 사람들을 살인이라고 합니다. 이 살인이요, 성종 때에 이르러서 훈구 세력의 견제를 위해서 등용이 되기 시작해요. 자, 3사의 언관직에 임명이 되어 훈구의 권력 독점과 비리를 비판하는 관직이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게요. 자, 그럼 훈구와 살인의 대립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단 훈구와 살인의 대립 보도록 할게요. 자, 연산군 시기에 두 번의 사화가 있습니다. 사화가 무엇이냐? 일단 사가 들어갔어요. 사가 살인할 때 사야. 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있어. 사화. 훈구와 살인이 정치적으로 갈등을 빚어 일어난 사건으로 살인이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여 사화라고 합니다. 연산군 시대에 두 개의 사화가 있었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훈구가 자신들을 비판하던 살인을 공격해요. 그러면서 사화가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조선에 이제 4대 사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무오사화, 두 번째가 갑자사화, 세 번째가 기묘사화, 네 번째가 을사사화인데 이거 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무오사화입니다. 연산군 시기에 있었고요. 자, 연산군과 훈구가 사초에 실린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문제 삼아 살인을 제거하는 이 조의제문이 무엇이냐? 여기 나오거든요. 김종직이 항우에게 죽은 초나라의 왕 의제를 애도하며 쓴 글이다. 이 뭔 말이냐? 훈구가 세조가 단종을 쫓아내고 왕위를 차지한 것을 비판하는 글이라고 주장하다. 아, 세조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조의제문이. 그래서 그걸 비밀로 문제 삼아 살인을 제거합니다. 이때 김일손 이 사람이 연좌제로 일파가 다 숙청이 돼요. 다 죽어버려요. 이게 바로 뭐다? 무오사화다. 조의제문의 비밀로 일어난 사화, 무오사화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사화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화 보도록 할게요. 갑자사화입니다. 갑자사화. 갑자기 일어나서 갑자사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연산군이 친어머니의 폐위와 관련한 사람을 제거하는 이게 바로 패비윤씨, 그 유명한 패비윤씨가 바로 연산군의 엄마입니다. 아, 연산군 이 새끼야 폭군인데 웃긴 게 효자야 또. 이 효자라서 자기 엄마 폐위와 관련된 사람들 다 죽여버려. 이게 바로 갑자사화이다. 제거하면서 훈구와 살인이 둘 다 피해를 입어요. 자, 근데 얘들아, 훈구가 일단 살인보다는 더 세거든요.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야. 권력을 독점했으니까. 자, 원래 무오사화 때 살인이 피해를 입었어. 이때 아무것도 못해요. 자, 근데 갑자사 때 훈구까지 피해를 입었다? 자, 훈구들은 참지 않습니다. 이 갑자사화를 비밀로 연산군을 몰아내고요, 중종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 중종이 왕이 됐다. 이거를 중종반정이라고 해요. 조선의 4대 반정이라고 또 있거든요. 4대 사화, 4대 반정. 자, 1대 첫 번째 반정이 뭐냐? 1차 왕자의 난입니다. 우리 방언이가 죽인 거. 자, 두 번째 반정이 바로 무엇이냐? 계유정난입니다. 세조가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된 거. 이게 바로 계유정난이에요. 자, 근데 세 번째 반정이 무엇이냐? 바로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이 왕에 오른 중종반정입니다. 자, 이게 또 사화랑 엮이면서 또 나중에 또 하나 더 남아있어요.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중종 시기입니다. 중종이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조광조 등 살인 등을 등용을 하는 이 조광조라는 인물이 너무너무 중요해. 이 조광조라는 새끼는요, 이 친구는요, 굉장히 개혁적인 성격이 강했어. 개혁을 하는 걸 좋아하고 진짜 완전 진보 그 자체. 그래가지고 개혁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개혁이 있습니다. 소격서를 폐지하고요, 현량과를 실시합니다. 거짓 공원 삭제를 주장하는데 이게 무엇이 얘가 추진한 개혁들이 모조리 훈구를 견제하는 거야. 얘는 조광조는 살인이에요.
살인이라서 훈구를 견제하는데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온다. 조광조의 개혁정치 보도록 할게요. 현량과를 실시하여 덕행이 있는 사람을 천거하게 해 인재를 찾으십시오. 현량과가 무엇이냐? 학문이 뛰어난 인재를 추천하여 과거를 치르지 않고 등용하는 제도입니다. 덕행이 청에서 인재를 찾으시오 하고요. 또 반정 때 공이 있었다면 기록되어야 하겠으나 이들은 공도 없는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새끼들이 이름이 올라있네? 아, 이런 거 안 되지. 빼버려 하는 게 조광조는 부당하게 공신이 된 사람들의 거짓 공을 삭제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 거짓 공을 삭제 당하는 애들이 누구야? 훈구잖아. 훈구가 그래서 빡칩니다. 보도록 할게요. 조광조는 왕도 정치의 실현을 내세운 왕도 정치 뭐였어? 왕과 신하가 어우러져 하는 정치가 왕도 정치예요. 개혁을 추진하는데 이 개혁이 너무너무 앞서갔고 또 훈구를 너무 겨냥했어. 그러니까 훈구가 너무 이게 위기감을 느낀 거야. 근데 이거 위기감은 훈구만 느낀 게 아니야. 중종도 느꼈어. 왜? 얘가 너무너무 진짜 앞서가서 완전히 막 따다다다다다 다 내버리니까 이거 조광조가 왕 먹겠는데? 이 새끼야 쿠데타 일으킨 거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볼게요. 그래서 기묘사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조광조가 죽은 사화는 기묘사화예요. 기묘하게 죽은 건 아니고요. 기묘년에 일어나서 기묘사화입니다. 하하하. 자, 중종이 훈구와 손을 잡고 조광조 등의 살인을 제거합니다. 이게 바로 뭐다? 기묘사화다. 오케이. 자, 네, 중종 다음에 명종이에요. 명종 시기에 을사사화라는 게 발생을 해요. 이 을사사화가 무엇이냐? 여기 자세히는 안 나왔는데, 이 외척 세력 중에, 이제 윤씨, 이런 외척 세력이거든요. 윤씨가 이제 외척인데, 대윤이 있고요. 소윤이 있습니다. 이 대윤과 소윤이 서로 대립을 해요. 대립을 하면서 권력 다툼이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살인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게 바로 뭐다? 명종 시기의 을사사화다. 자, 다시 사화 4개, 4대 사화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뭐다? 무오사화. 연산군이 조의 제문을 빌미로 살인을 다 제거한 거. 이게 무오사다. 첫 번째 사화입니다. 연산군 시기예요. 자, 두 번째 또다시 연산군 시기입니다. 갑자사화예요. 연산군이 친어머니 패비 윤씨의 폐위와 관련된 사람들을 모조리 숙청했다. 다 죽였다. 훈구 살인이고 안 가리고 그냥 다 죽였다. 해가지고 연산군이 폐위된 그 비미가 된 사건이 뭐다? 갑자사화다. 연산군 시기에 2개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종 때입니다. 중종 때. 중종 때는요,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 조광조가 개혁을 내세웠어요. 근데 이 개혁을 내세웠는데 너무 많이 했어. 너무 따다다다 했어. 너무 훈구를 견제했어. 너무 훈구를 겨냥했어. 그러면서 중종도 위기감을 느끼고 훈구도 느껴서 둘이 같이 하트 해서 조광조 등의 살인을 제거합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기묘사화입니다. 자, 마지막 사화. 명종 시기에 을사사화가 발생합니다. 대윤과 소윤이 대립을 해요. 그러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사화 을사사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이거 이름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왕 때 무엇을 비밀로 무슨 사화가 일어났는지 이거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사화 무오사화 연산군 시기, 두 번째 사화 갑자사화 연산군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기묘사화 중종 시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을사사화 명종 때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살인의 성장과 붕당의 형성이다. 자, 지금까지 훈구가 권력을 독점하고 살인은 피해를 입었어. 자, 이제 살인이 들고 일어날 때입니다. 네, 바로 딱 일어나지 못해요. 살인도 세력을 키워야 합니다. 보도록 할게요. 서원과 향악이라는 게 설치가 돼요. 살인이 향촌에서 세력을 키우는 기반이 됩니다. 약간 근데 호족이 생각나지. 지방에서 세력을 키웁니다. 서원을 성립해요. 자, 기능은요. 덕망이 높은 유학자를 기르고요. 성리학을 연구합니다. 지방 양반의 자제를 교육하는데 이 서원이 무슨 의의가 있냐? 사림이 서원을 중심으로 성리학 이념을 보급하고요. 정치 여론을 형성하면 이거 진짜 중요해. 자, 서원에서 양반집 자제들을 교육을 하잖아. 교육을 하면서 무엇을 하냐? 정치 여론을 형성해. 이 친살인적인 성향을 주입하는 거야. 양반 자제들한테, 어린애들한테 교육을 하면서. 그러면 얘네는 이제 어렸을 때 친살인 성향의 교육을 받았으니까 얘는 커서 어떻게 돼서 얘는 커서도 똑같이 계속 친살인
친살인 정치 여론을 가지고 있겠지.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서원에서 공부했던 양반집 자제가 나중에 관직에 올라서 그대로 살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능이 있었다, 서원에. 자, 확대됩니다. 중종 때 주세봉이 백운동 서원. 최초의 사액 서원이고, 이 사액이 무엇이냐 보도록 할게요. 사액 서원은요, 사액이란 왕이 서원의 이름이 적힌 헌판을 하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초의 사액 서원인 백운동 서원은 명종이 직접 쓴 소수 서원이라는 헌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냥 공식적인 서원이 됐다. 서원의 지위가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걸 의미합니다. 자, 주세봉 서원이 건립이 되고요. 국가가 서원 설립을 장려하게 됩니다. 서원 설립을 굉장히 보급시키고 좀 공적인 공공재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직접 중앙에서 이거를 푸시해줍니다. 서원이라는 것을. 그래서 장려를 하고요. 사액 서원의 토지, 노비, 서적까지 지급을 해줘요. 어디에서? 중앙에서. 그러면서 세금까지 면제하는 어마어마한 특권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향학의 복음입니다. 자, 사림의 성장에는요, 무엇이 있다? 서원과 향학.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도록 할게요. 복음 및 확산입니다. 중종 때요, 사림이 중국의 여시 향학을 번역을 해요. 이 여시 향학이 무엇이냐? 사림이 상부상조의 전통과 성리학적 유교 윤리를 결합하여 만든 향촌 자치 규약이다. 향촌에서 지켜야 하는 규제, 규약, 이런 규칙, 이런 거를 약이라고 합니다. 향액의 4대 덕목으로는요, 덕업상권, 과실상교, 예속상교, 환난상효 이렇게 있다. 그냥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향을 만들어서 향촌에 널리 보급을 합니다. 이 기능이 무슨 기능을 하냐? 지방민의 교화 및 통제할 수 있게 돼요. 아까 말했죠. 이거랑 서원이랑 비슷해요. 똑같이 얘네가 관직에 오르면 살인이 된다. 서원에서 공부한 애들 살인 세력 되고요. 그다음에 향학 복음받을 애들은 얘네도 나중에 살인이 된다. 이런 기능을 합니다. 친살인 세력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 서원과 향학 두 개가요. 사림이 향촌사회의 주도권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다시 뭐라고? 사림이 성장하는 데 기반이 됐던 게 뭐다? 서원과 향학이랑 이 두 개 이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보도록 할게요. 사림의 집권과 붕당의 형성입니다. 우리 조선하면 또 유명한 거. 조선하면 유명한 거 딱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유교, 두 번째가 뭐다? 붕당 정치다. 이 붕당 정치 정말 어려워요. 우리 쉽게 공부해 보자고요. 붕당이 처음 나타난 것은 언제냐? 선조 때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사림의 집권입니다. 사림이 선조 때 정치의 주도권을 드디어 잡게 돼서 이렇게 밑밥을 깔아놨으니까 선조 때 와서 드디어 관직에 진출을 하고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공론이 형성이 돼요. 자, 사림이 완전히 이제 집권하고 사림과 훈구가 대등해졌어. 그러면서 무엇이 나오냐? 붕당이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보도록 할게요. 배경입니다. 훈구 세력에 대한 처리를 둘러싸고 사림 내부에서 갈등이 발생을 해요. 이조 전량의 임명을 놓고 갈등이 심화됩니다. 자, 이조 전량이 뭐냐 보도록 할게요. 자, 자료 3 붕당의 형성 이거 보도록 할게요. 김효원이 이조 전량의 물망에 올랐으나 심의겸이 반대를 하였다. 이조 전량이 무엇이냐? 하급 관리와 언론기관이 3사의 관리를 심사하고 추천할 수 있었으며 자신의 훈자를 추천할 수 있는 거를 바로 이조 전랑이라고 해요. 굉장히 높은 권력이야. 할 수 있는 권한이 굉장히 강해요. 보도록 할게요. 얘가 이제 이조 전랑의 물망에 오르니까 이제 심의겸이 반대를 한다. 자, 그 뒤에 심충겸이 이조 전랑으로 청거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엔 누가 반대해요? 김효원이가 반대를 해요. 이에 양편 친지들이 각기 다른 주장을 내세우면서 서로 배척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이 생겨냐? 그 유명한 동인과 서인이 생겨요. 이 동인과 서인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다고? 이 이조 전랑의 문제에서 비롯이 되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사림들은요, 이조 전랑의 자리를 두고 다투었고요. 결국 이왕 조식의 제자를 중심으로 한 동인과 이성흔의 제자를 중심으로 한 서인으로 나뉘었다. 여기 사림이 있어요. 이 사림이 나뉩니다.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동인에서 남인과 북인으로 또 나뉩니다.
자, 태계 이왕, 우리 5,000원에 있는 분, 태계 이왕은 동인이고요. 우리 1,000원에 있는 분, 율곡 2는 서인입니다. 자, 이조 전랑의 임명 문제를 놓고 갈등이 심화가 돼요. 이러면서 붕당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선조 때요, 사림이 정치적, 학문적 의견 차이에 따라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버렸다. 붕당 정치의 전개. 자, 동인과 서인이 상대 붕당 입장 존중하고 학문적 차이를 인정해요. 자, 그런 상호 비판과 견제로 정치를 이끌어 나갑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정리했어요.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대표 자료 확인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조의 개혁 정책. 자, 무엇을 실시하여? 현량과를 실시하여 덕행이 있는 사람을 청거하게 해 인재를 찾으십시오. 조광조는 추천으로 관리를 등용하는 무엇? 현량과를 실시하였고, 왕실의 도교 행사를 주관하던 관청인. 자, 이 얘기 안 했지. 자, 잠깐만. 조광조가요, 조광조의 개혁 중에서 소격서를 폐지하고요, 현량과를 실시, 그리고 거짓 공원 삭제를 주장하는데, 소격서가 바로 왕실의 도교 행사를 주관하던 예조 소속 관청입니다. 그러니까 도교의 지위를 굉장히 좀 낮췄다. 이거 되겠네요. 자, 왕실의 도교 행사를 주장하던 관청이 무엇? 소격서를 폐지하였으며 위훈 삭제를 주장하였다. 모두 다 훈구 세력에게 위해가 되는 거였습니다. 붕당의 형성 보도록 할게요. 김효원이 무엇의 물망? 이조 전랑. 이거 너무너무 이조 전랑. 이조 전랑이 무엇인지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조 전랑이 물망에 올랐으나 심의겸이 반대를 했고요. 또 그 뒤에 심충겸이 무엇으로 청구가 돼요? 이조 전랑으로 청구가 돼요. 쓰나 또 김효원이 반대를 해요. 이에 양편 친지들이 각기 다른 주장을 내세우며 서로 배척을 하였으니 무엇과 무엇이란 말이 되나? 자, 서쪽의 반대 어디야? 동쪽 동인과 서인이란 말이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자, 사림들은 무엇의 문제? 이조 전랑의 임명 문제를 놓고요, 갈등이 심해졌고 결국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붕당의 형성이다. 무슨 왕? 선조 때.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왕인지도 좀 중요해. 하나를 정리하게 보도록 할게요. 훈구와 사림. 자, 훈구는요, 세조의 즉위를 도왔던 공신들, 고위 관직 차지하고요, 국가로부터 토지와 노비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되는 거 무엇? 사림. 사림은요,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아는 사림의 제자들이에요. 성종이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을 등용합니다. 사화의 발생이에요. 연산군식의 무오사와 갑자사화가 발생하고요, 중종식엔 누구가? 조광조의 개혁 추진으로 기묘사화가 발생합니다. 명종식의 을사사화가 발생해요. 사림의 성장과 붕당의 형성 보도록 할게요. 서원 때요, 백운동 서원, 최초의 무슨 서원? 사액서원. 이 건립이 되고요. 사림이 서원을 중심으로 성리학 이념을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향학은요, 사림이 국내 실정하는 향학을 만들어 향촌에 보급하면서 향촌사의 주도권을 강화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림의 집권과 붕당의 형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림이 집권을요, 사림이 무엇과 무엇? 서원과 향학을 바탕으로 세력을 키우고요, 선조 때 와서 정치의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붕당이 형성이 되어 훈구 세력에 대한 처리를 둘러싸고 사림 내부에서 갈등이 발생을 해요. 이조 전랑의 임명 문제로 갈등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요, 선조 때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또 꼼꼼 개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설명이 맞으면 O표, 틀리면 X표 하시오. 훈구는 정몽주와 길제의 학통을 계승하였다. 나 자료 1번 안 봤지? 미안해. 자, 자료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림은 고려말 옹건파 사대부인 정몽주와 길제의 학통을 계승하였다고 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정몽주는 옹건파 사대부였어. 옹건파 사대부가 있고 급진파 사대부가 있었잖아. 조선 건국에 참여한 세력은요, 급진파 사대부였어. 반면에 조선을 건국하는 걸 반대하고 고려를 이어가자 했던 게 옹건파 사대부였죠. 자, 그리고 우리 사림은요,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은 성리학자들의 제자였어. 이렇게 그러면 이어지죠. 그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림은요, 향촌 자치의 왕도 정치 추구하고요, 정치 운영에서 왕권과 신군의 조화를 강조하였다. 정몽주 길제 있고요, 김숙자, 김종직 있고, 정여찬, 김방필, 김일손, 이현재, 서경덕, 조광조. 아, 서경덕이가 사림이었구나. 이건 몰랐네. 김한국, 조식, 이왕, 이이, 성훈 이렇게 있었다.
다시 보도록 할게요. 훈구는 정몽주와 길지의 학통을 계승하였다. 훈구가 뭐야? 살인과? 갑자기 기억이 나요. 살인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훈구는 조선 건국에 참여한 세력이야. 근데 정몽주는 뭐야? 온건파다. 조선 건국에 참여를 안 했어. 반대했어. 그러면 X겠네요.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사림은 향촌 자치의 왕도 정치를 추구했습니다. 예스. 훈구는 세조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도왔던 공신들이 형성한 세력이다. 예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 괄호 안의 내용 중 알맞은 말에 오표를 하시오. 자, 무엇은 훈구를 견제하고 왕권을 강하게 사림을 대거 등용했다. 자, 누구? 성종이죠. 왜? 세조 때는 누구야? 훈구가. 그냥 무조건 훈구야. 훈구가 세조가 왕이 되는 거 도왔으니까. 성종 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사림을 대거 등용했다. 사림은 주로 무엇의 연관지에 임명되어 훈구의 비리와 권력 독점을 비판하였다. 무엇? 3사. 애초에 3사가 언론 기능을 해요. 3사에 무엇 있었지?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이 있었잖아. 이 사간원이요. 왕한테 바른 말 하는 거고 사헌부가 비리를 감시하는 국정감사의 역할을 한다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훈구의 비리와 권력 독점 비판하는 거는 3사가 돼요. 오케이. 3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사건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첫 번째, 중종이 훈구와 손을 잡고 조광조 등의 살림 세력을 제거하였다. 무엇예요? 기묘사화. 연산군과 훈구가 사초에 실린 조의제물을 문제 삼아 살림을 제거했다. 연산군 나오면 일단 갑자사화, 무오사화야. 근데 둘 중 하나겠죠? 첫 번째 사화네요. 조의제물 나왔으니까 무오사화. 자, 세 번째. 명종 때 왕의 외척 세력 간에 발생한 권력 다툼. 이거 외척 세력 누구였다고 했어? 대윤 대 소윤이라고. 발생한 권력 다툼에 휩쓸려 사림이 피해를 입었다. 마지막 사화입니다. 을사사화. 자, 연산군이 친어머니의 폐위와 관련한 살인들을 제거하면서 이 누구야? 패비 윤씨. 이 효자라니까. 웃겨 아주. 제거하면서 훈구와 사림이 피해를 입었다. 무언? 갑자사화.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음 민간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주세봉이 붕이 세운 무슨 서원? 사익서원. 최초의 사익서원이 되었다. 뭐야, 여기 나와있어. 미안해. 백운동서원. 백운동서원은 최초의 사익서원이 되었다. 자, 무엇의 네 가지 덕목으로는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규, 환난상휴리 있다. 무엇, 향, 약. 백약도 약이고 향약도 약이야. 얘도 향약할 때 약자가 매질 약자일걸? 백약할 때 약도 매질 약자예요. 그냥 알아두세요. 자, 사림은 정치적 학문적 의견 차이에 따라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 무엇을 형성하였다? 붕당을 형성하였다. 조선시대 붕당 정치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한 게 바로 붕당 정치의 시초였습니다. 시발점이 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자, 다음 붕당과 그에 대한 설명 옳게 영명하시오. 자, 동인은요, 무엇을 지지함? 이왕, 자, 김효원을 지지해요. 근데 미안해. 김효원 이름 잘 모르잖아. 우리 오늘 초면이야. 근데 이황은 우리가 누군지 알아. 5,000원에 계시는 분. 퇴계 이황. 퇴계 이황은 누구다? 바로 동인이다. 그리고 우리 심의겸 씨도 우리 오늘 초면이야. 우리 이 사람 잘 몰라. 자, 근데 우리 이는 누군지 알아. 율곡이. 1,000원에 있는 율곡이는 누구다? 서인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다음 보도록 할게요. 탄탄 시험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기억에 들어갈 정치 세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세조가 왕에 오른 것을 도왔던 공신들이다. 중앙의 고위관직을 차지하고요. 국가로부터 많은 토지와 노비를 받아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였으며 정치 실권에 장악하다. 누구? 훈구. 두 번째. 다음 계보에 따라 형성된 세력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정몽주 있고요. 그 다음에 김일손 있고 김종지 있고 그 다음에 조광조 있어. 자, 이황 있고 이 있어. 이 사람들은 다 애초에 살림이야. 이거는 살림 세력에 대한 문제구나. 보도록 할게요. 중종 반정을 주도하였다. 중종 반정을 주도한 건요, 훈구예요. 이때는 아직 살림이 반정을 주도할 만큼 그렇게 세력이 크지는 않았어. 자, 다음 원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 그거 아니야. 고려시대 얘기잖아. 아닙니다. 자, 왕권과 신권을 조화를 강조했다. 맞고요. 향촌 자치와 왕도 정치를 추구하다. 이것도 맞습니다. 정답 디귿 리을 5번입니다. 자, 3번. 기역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자, 누구는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살인을 등용하였다. 누구? 성종. 그 다음에 살인은 주로 무엇과 같은 언론기관. 어디? 3사가 언론기관이에요. 성종과 3사. 몇 번이야? 1번이 되겠네요. 다음 4번입니다. 기역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살인이 정계에 진출하고요. 무엇이 있습니다. 조의제문을 문제 삼고요. 연산군의 친어머니에 폐위된 사건이 구실이 되어요. 아, 사화를 얘기하는구나. 사화의 발생 정답 2번이겠네요. 자, 다음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중종시기 누구누구의 개혁정치. 누구야? 조광조.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다. 중종, 지읒, 조광조, 지읒. 아, 너무 쉽다 진짜. 아, 암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기억을 안 하고 싶어도 그냥 머리에 박힌다 야. 보도록 할게요. 조광조의 개혁을 추진하고요. 소격서를 폐지하고 또 무엇을 해? 거짓 공문을 삭제하고 현량과를 실시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가에 들어갈게요. 뭐야, 여기 딱 바로 나오네. 거짓 공문 삭제. 니은이야. 미안해. 뭐야? 별무한 편성공 이거 아닌데? 모임? 이게 모임 대체? 응? 아, 아니구나. 아니야. 맞아. 미안해. 나 이거 나로 잘못 봤어. 뭐야. 거짓 공문 삭제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났다? 기묘사가 일어났다. 조광주가 죽은 거는 기묘사화다. 니은 디귿이에요. 3번. 자, 6번. 조선시대 서원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서원이 뭐였어? 살인 세력이 권력을 키웠던 그 기반이 되었다 했잖아요. 보도록 할게요. 덕망 높은 유학자를 기렸다. 일단 제껴. 최고의 국립교육기자 이건 뭐야? 성균관. 지방 양반의 자제 교육하다. 맞습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어? 정답은 2번이에요. 그래도 보기 더 보도록 할게요. 향촌의 성리학 이념을 보급하였다. 이것도 맞아요. 최초의 사익서원은 백운동 서원이다. 맞고요. 사익서원의 토지와 노비를 지급하였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 자, 7번. 밑줄 친 이것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요. 향촌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 이웃끼리 서로 돕는 상부상조의 풍속의 유교윤리를 더한 향촌의 무엇? 자치규약이다. 아, 뭐야. 약자가 들어. 약자가 그 약송약이야. 그럼 뭐겠어? 향하겠네요. 정답은 3번. 자, 8번. 다음 학습 목표를 달성 학생이 발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는 것. 학습 목표. 사림이 향촌에서 세력을 키울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뭐 있죠? 2개 있었다고 했어. 서원과 향약이 있다고. 보도록 할게요. 사화를 일으켜 반대 세력을 제거해서 이거 누구 얘기야? 훈구 세력 얘기야. 향약을 바탕으로 지방민들 교육해서 예스. 서원을 중심으로 향촌 정치 여론은 모았어요. 예스. 왕실과 혼인관계 얘도 훈구 얘기네요. 정답은 니은 디귿 3번. 자, 다음 사건이 발단이 되어 나타난 결과를 옳은 것. 훈구 세력에 대한 처리를 둘러싸고 살인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났다. 두 세력은 이조 전랑의 임명 문제를 놓고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살인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붕당이 형성되었다. 이걸로 무엇이 나냐? 동인과 서인. 자, 동인에는 누가 있어? 이황이 있고요. 서인은 이가 있습니다. 사화가 발생했나 더 전에 얘기예요. 중종 반정도 더 전에 얘기. 난 더 옛날 거나 얘는 더더더 옛날이야. 정답 1번이겠네요.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기억에서 미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붕당의 형성은요. 누구 때? 선조 때 살인의 내부의 정치적, 학문적 의견 차이에 따라 형성이 되었다. 자, 동인은요. 이황과 조식의 학문을 따랐고요. 서인은 이와 성은의 학문을 따랐습니다. 자, 상대 부문당의 학문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부문당의 입장만 내세움 아니요. 서로 존중을 했어요. 정답 5번이겠네요. 자, 11번입니다. 가에서 달을 일어난 순서들을 나열한 것은 사화가 4차례 발생하고요. 살인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습니다. 김종직득 살인이 대거 등용되었다. 자, 애초에 사화가 살인이 있어야 사화가 일어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아, 그러면 맨 첫 번째는 김종리 등 살인이 대거 등용됐다. 다겠죠?
지워. 다 아닌 거. 자, 그 다음에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려면 사림이 권력을 잡아야겠죠? 아, 그럼 얘가 제일 마지막이네. 아, 그럼 얘가 두 번째이네. 정답, 다가나. 4번입니다. 자, 1번 서술형 문제 보도록 할게요. 김효원이 무엇의 물망에 올라 여기 있는 이조전랑. 전랑의 물망에 올랐으나 심의견이 반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심의견의 조문사인 심춘겸이 이조전랑으로 청거되었으나 외척이야 하여 김효원이 또 반대를 합니다. 이 양편 친지들이 각기 다른 주장을 내세우며 서로 배척하여 무어 동인과 서인이라는 말이 여기서 비롯이 되었고요. 효원의 집은 동쪽 건천동이고 이건 좀 TMI. 서쪽 정릉동에 있었기 때문이다. 약간 흥미로워. 오케이. 자, 1의 권한을 두 가지 서술을 하죠. 첫 번째, 뭐였어? 3사의 관직을 임명하고, 또, 미안해. 자, 추천하고, 심사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었다. 임명을 추천하자. 어차피 같은 말이야. 임명하고, 심사할 수 있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봐요. 수고했습니다.